왜 지금 발표하냐?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할 건 빨리빨리 해야지. 자, 8번째 이야기 갈게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정부의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책 내놓고 개발 내놓고 관악 은평 벌써 주택거래 3배, 4배 정도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쪽에서는 6.17 대책 등으로 집값 잡겠다면서 연일 강공장세를 취하고 있는데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개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진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미 규제로 꽁꽁 묶인 서울의 경우 규제보다 개발 이슈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발 이슈가 집값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잠실 등 4개 동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들썩이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가서 관악구 은평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22일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악, 은평구 일부의 아파트 단지들이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은평구도 사자 행렬이 이어져서 서대문구도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서부선 경전철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30평대 10억 클럽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뜨거운데 이와 같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 과연 필요했을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진위가 정말 뭐냐라는 의견이 나올 법도 한 거는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자,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를 위한 개발 사업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주택 공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뭐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발표가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글쎄요, 나는 뭐 정부의 진위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돼? 그럼요.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럼 해야지. 하기로 한 거니까? 수건 사업들인데. 수건 사업. 도로를 잇는 서부 경전철. 이게 지금 벌써 내가 본 것만도 10년이 넘었는데. 아, 그렇죠. 네. 엄청 끌기는 했지. 네. 그래서 이게 교통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아무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던 지역들, 지하철역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있는 주요 업무지구를 잇는 그런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교통 철도를 놓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핵심 지역, 인기 지역으로 맞물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철도가 놓인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주거 수요를 그 철도를 따라 넓게 분산을 해주면서 주택, 그러니까 효용이 있는 주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GTX도 마찬가지고 GTX가 연결되는 그 동네 측면에서 볼 때는 호재지만 결국 그 지역으로 서울의 주거 수요가 분산되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데는 영향.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물리잖아요. 과거에는 여의도 연결되는 마포 또는 뭐 맞은편에 있는 영등포 뭐 이런 지역이 되게 비싸고 거기만 되게 비싼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 서부선을 통해서 두정거장, 세정거장, 내정거장, 은평으로도 확대가 되고 밑에 이제 신림 라인으로 확대가 되면 그 지역들도 이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면서 굳이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제 9호선 라인이나 5호선 라인이나 움직이던 주택가 외에 이런 은평이라든가 신림이라든가 이런 라인까지도 주거 지역으로 선택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이 물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왜 지금 발표하냐?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할 건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죠. 비판. 뭐 GBC나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 GBC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책으로 굉장히 영동대로 지역 개발하는 사업이나 시기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가격 움직이는 거 호재가 생기면 움직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락장에서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과 지금 장세의 부분과 지금 발표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비판하기는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전 개인적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맞아요.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6.17 대책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22일 날 네,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발표가 과연 시점이 적절했느냐라는 거는 의문을 품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체가 다르면 따로 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노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당장 이걸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잘했다는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저놈 새끼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왜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손발이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로 노는 거야, 다 따로.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대책 연일 쏟아내서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했더니 근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네, 알고는 있었지. 10년 동안 알고 있었지.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6.17 대책의 파급 효과가 좀 영향이 많이 미치다 보니까 기사 내용들 자체도 대부분 다 대책과 관련돼서 후폭풍에 대한 거,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한 거, 어떤 피해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부동산 신문 기사에 조회수 많은 것들이 이런 기사들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된 건 제가 좀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벗어나진 않네요. 오늘도 랩을 했네 그냥. 말 많이 했었죠. 아, 그래 좋아. 네. 네. 수장님이 말 많이 하니까 나 말 안 해도 좋아. 자, 지금까지 별별 지역 별별 수다 함께 한번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6.17 대책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쪼록 대책은 발표가 됐고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눈치 장세. 조만간 또 가을에 대책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요. 들어갔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타겟팅 대책이었기 때문에 뭐 후속 입법도 봐야겠지만 일단 다른 지역 불안하다고 하면 또 지금 이제 당장 오늘 지금 여기서는 안 읽었지만 6.17 대책 나오고 나서 한국 감정원 이제 통계 자료. 부동산 가격 올랐어. 다 올랐어. 안 오른 지역이 없이 다 올랐어. 이제 보는 거지. 아이씨 새끼들 그만 좀 사지. 이제 머리 아플 거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또 뭔가 그래서 당장 이제 바로 아마 올게 요번 대책 다음 대책에서는 이제 임대차 관련된 내용들이 세금하고 네, 임대차 아까 그 뭐 22번째 뭐 단독 해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건데 그 22번 대책도 뭐 결국은 항상 이제까지 했던 게 이제 그런 간접적인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 규제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을 쪼이거나 간접 규제였는데 그런 간접 규제뿐 아니라 뭐 좀 더 직접적인 규제가 포함된 당장 뭐 김포 이런 데들 가격 튀어오르고 이런 것들 가만 안 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 지역을 더 선제적으로 더 확대 적용하는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된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좀 더 확대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접적인 규제책이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추석 이전에 또 우리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부동산 규제책이 8월달, 9월달 많아요. 8.2 대책, 8.3.1 대책, 9.13 대책 이런 것처럼 여름장 분위기 돌아가면서 보고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네요. 이런 상황이면. 자, 지금까지 함께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탈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